안녕하세요. 책 읽는 뮤즈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돈의 속성, 최상위 부자가 말하는 돈에 대한 모든 것, 김승호. 저자 김승호는 한인기업 최초 글로벌 외식그룹인 스노우복스 그룹의 회장이다. 한국과 전 세계를 오가며 각종 강연과 수업을 통해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9년 스노우복스사는 전 세계 11개국에서 3,878개의 매장과 만여여 명의 직원을 지닌 글로벌 기업에 자리매김했으며 연매출 1조 원 목표를 이루고 미국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외식기업 이외에도 출판사, 화훼유통업, 금융업, 부동산업에 회사를 소유하고 있고 글로벌 외식그룹의 대주주로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다. 미국 중견인 협회 회장과 중앙대학교 글로벌 경영자 과정 교수로 활동한 적이 있으며 지난 5년 동안 3천여 명의 사업가 제자들을 양성했고 현재 농장 경영자로도 일하고 있다. 프롤로그. 인간은 경제적 자립을 위해 돈을 필요로 한다. 이 돈을 이해하는 방식은 지난 수세기 동안 사람들을 통해 다양하게 교육돼 왔다. 하지만 정작 돈을 다루는 지혜의 수준이 높아진 시대는 없었다. 세대가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우리는 여전히 제자리다. 나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던 노동자 아버지 밑에 태어나서 겨우 굶지 않을 정도의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에 1년에 수백억 원의 세금을 내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가난의 가장 바닥부터 거의 최상급 이치까지 올라가 봤으며 이 과정에서 돈의 여러 속성을 자세히 경험해 볼 기회를 얻었다. 돈을 번다는 게 어떤 뜻인지, 돈을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돈을 왜 사라지는지, 돈은 어디에 몰려다니는지, 돈은 무슨 일을 하는지, 돈은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를 비교적 깊고 넓게 볼 수 있는 이치에 올라설 수 있었다. 돈의 5가지 속성으로 돈은 인격체이다. 규칙적인 수입의 힘, 돈의 각기 다른 성품, 돈의 중력성, 남의 돈에 대한 태도를 말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 4가지 능력으로는 돈을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쓰는 능력을 다룬다. 돈은 인격체이다. 돈은 인격체가 가진 품성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겐 돈이 다가가지 않는다. 이런 돈의 특성 때문에 나는 돈을 인격체라 부른다. 돈은 감정을 가진 실체라서 사랑하되 지나치면 안 되고 품을 때 품더라도 가야 할 땐 보내줘야 하고 절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존중하고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돈은 항상 기회를 주고 다가오고 보호하려 한다. 상하관계가 아닌 깊은 존중을 갖춘 형태로 함께하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부의 모습이다. 납치나 폭력 혹은 불법을 통해 권력자나 졸부의 품으로 들어간 돈은 언제든 탈옥할 날만을 기다리거나 그 주인을 해치고 빠져나오기 마련이니 위험한 돈과 친해질 생각도 지워야 한다. 돈이 인격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당신의 평생 부자 인생길이 열리는 것이다. 훌륭한 경영자에게 투자하는 일은 그들과 동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배당 정책과 배당 비율, 적정 가격대를 찾는 일일 뿐이다. 적정 가격이란 정해진 예산으로 주당 얼마에 살 수 있느냐보다 몇 주를 살 수 있느냐에 달렸다. 지극히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자랑스러운 일이다.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 돈의 힘은 서로 다르다. 질이 좋은 돈은 다른 돈을 잘 불러 모으고 서로 붙어 있어도 흩어지지 않는다.
현금 흐름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경제적으로 삶이 윤택해진다. 장사나 사업을 계획 중이라면 개천을 막아 여름 한철 하루 1,000만 원 매출을 올리는 사람을 부러워 말고 매일 수십만 원씩 꾸준히 난 돈이 들어오는 국밥집을 부러워해야 한다. 여름철에 번 1,000만 원은 그 돈이 솜사탕처럼 가벼워서 만지기만 해도 쉽게 부서지지만 국밥집 100만 원은 단풍나무처럼 단단해서 건물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행사 때 몰려온 단체 손님을 상대하느라 단골을 무시하는 사장은 성공할 수 없다. 비정기적인 수입은 자신이 많은 돈을 벌게 될 줄 알고 사치하고 함부로 사용하게 돼 결국 모으지 못하게 된다. 자신의 수입이 생기는 대로 일정한 소득이 나올 수 있는 부동산이나 배당을 주는 우량 주식을 사서 소득을 옮겨놔야 된다. 규칙적인 수입의 가장 큰 장점은 미래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는 말은 금융자산에서 가장 큰 적인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다는 뜻이다. 리스크가 클 때가 리스크가 가장 작을 때이다. 워렌 버핏의 유명한 말이 있다. 남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야 한다. 워렌 버핏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지점을 리스크가 줄어든 상태로 본 것이다.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내 돈을 대하는 태도다. 내 돈은 엄청 아끼고 절대로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공금이나 세금의 사용에 대해서 무심한 사람들을 간혹 본다.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내가 돈을 대하는 진짜 태도다. 친구가 돈을 낼 때 더 비싼 것을 시키고 회식 때 술을 더 주문하는 행동은 내가 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척도이다. 남의 돈을 함부로 하지 않을 때 내 돈도 함부로 취급받지 않는다. 남의 자식에게 함부로 하지 않을 때 내 자식도 함부로 취급받지 않는다. 내 아들이 귀하면 내 며느리가 귀한 것이고 내 딸이 금쪽 같다면 내 사이도 금쪽인 걸 알아야 한다. 빨리 부자가 되려 하면 안 된다.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갖는 일이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욕심이 생기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사기를 당하고 쉽게 이익이 많이 나오는 것에 쉽게 현혹된다. 운이 좋아 크게 성공했어도 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가진 자산과 인연만 만들게 된다. 또한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은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있거나 주변에 나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본질이다. 부는 차근차근 집을 짓는 것처럼 쌓아나가야 한다. 경제 전문가는 경기를 정말 예측할 수 있나? 현명한 투자자나 전문가는 사람들에게서 이 주식이 오를까요? 하고 물어보면 모릅니다. 가 정답인 이유는 미래는 과거 데이터의 틀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가 데이터로 합류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이 없으며 예상 외의 일이 매번 일어나는 것이다.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증권에 가서 사는 사람. 대학교 1학년 때 주식이란 걸 처음 알았다. 경비원에게 주식을 사러 왔다고 했더니 나가라며 나를 쫓아냈다. 이 일이 나와 주식의 첫 경험이다. 만약 주식을 투자하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마치 회사를 경영하듯이 대학 학부 과정을 다니듯이 4년은 공부하기 바란다. 나는 투자나 사업에서 왕년과 이론을 가진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 오랜 기간 투자나 사업을 잘해왔고 지금도 잘 벌고 있는 사람만 믿는다. 그들이 투자를 잘했으면 증권사에서 그렇게 심한 정신적 노동을 하며 앉을 이유가 없다. 가장 좋은 증권사 직원은 저는 잘 모릅니다라고 대답해주는 사람이다. 다른 일을 부르는 호칭에 따라 내게 오는 운이 바뀐다.
자리에 없는 사람을 하대함으로써 자신을 결코 높일 수 없고 다른 사람의 관심사에 관심이 없으면 그의 운은 더 이상 발현될 수 없다. 나 역시 최근에 선생 대우를 받고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제법 명성 있는 제자들과의 친분을 자랑하려고 얘는, 걔는, 쟤는 그 친구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것이 사적인 자리에서조차 선생 노릇하듯 말이 많아지는 것을 느끼고 정말 화들짝 놀랬다. 그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보고 반성을 하게 됐다. 꼰대가 되고 꼴통 보스가 되는 것은 한순간이다. 인간의 마음은 말에 나타나고 말에 정이 없으면 남을 감동시키거나 바꿀 수 없다. 진전성이 보일 때 그의 생각과 뜻이 나와 달라도 존중을 하게 된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내보내는 냄새다. 마음의 냄새가 향기인지 악취인지 표현하는 언어를 통해 알게 된다. 행운도 행복도 좋은 향을 따라 다닌다. 돈마다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월급을 받는 사람은 한 달이 더디 오지만 빚을 지면 돈 갚는 날이 순식간에 다가온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흐른다고 말한다. 좋은 주인을 만난 돈은 좀 더 여유 있고 풍요로워진다. 심사숙고해서 좋은 곳으로 보내주고 조급하게 열매를 맺거나 아이를 낳으라고 닥달하거나 보채지 않는다. 돈은 더욱더 안심하고 좋은 짝을 만나 많은 결실을 맺게 한다. 신기한 것은 시간이 많은 돈이 만들어낸 돈은 모두 다 같은 자식이라서 다시 또 시간이 많은 돈을 낳는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았는데 왜 모두 깨질까? 투자할 때 이윤과 수익에 따라 분산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가진 달걀을 몽땅 한 바구니에 담지 마십시오.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은 상속을 받거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다.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 만약 10대나 20대부터 이런 산업을 보는 눈을 키우면 직장 생활에서도 끊임없이 투자를 이어간다면 40세 정도면 자본이 근로소득을 앞서는 날이 올 것이다. 당신은 오늘부터 당장 좋은 회사 주식을 하나 사서 시작하기 바란다.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많은 핑곗거리는 소득이 적어서 쓸 돈도 모자란다는 것이다. 쓸 돈이 모자라게 된 이유는 미래 소득을 가져다 현재에 써버렸기 때문이다. 물건을 부지하게 다루는 사람도 절대 부자 되지 못한다. 물건이나 상품이 무생물이라는 생각에 함부로 다룬다. 모든 투자는 작은 돈에서부터 시작된다. 작은 투자로 시작한 투자 경험이 큰 투자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자산은 모이면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하지 않은 돈은 죽은 돈이고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장롱 속 돈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도구로 서서히 죽어버린다. 얼마나 벌어야 정말 부자일까? 일반 국민 시각에서는 25억 이상 재산을 가지면 부자지만 정작 부자들은 100억 원을 넘어야 부자라고 생각한다. 80억 원 이상인 사람들도 20%는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는 아주 상대적인 것이라 그렇겠죠. 내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부자의 기준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 융자가 없는 본인 소유의 집이고, 둘째는 한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이 541만 1,583원을 넘는 비근로소득이다. 강남에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고 억대 연봉자라고 해도 융자가 있고 본인이 일을 해서 버는 수입이 전부라면 부자라고 말할 수 없다. 세 번째는 더 이상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욕망 억제 능력 소유자다. 세 번째 조건을 충족하려면 인간이 자기 삶의 주체적인 주인이 되어야 된다.
가난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하다. 가난은 가족의 근간을 해체시킬 수가 있다. 가난이 길어지면 오히려 탐욕이 생기고 불운이 쌓이고 몸에 화가 생기고 건강을 해치게 된다. 마음의 여유와 평정을 유지하기 어렵다. 객관적인 시각을 갖기 힘들고 쉽게 상처받고 불평, 원망이 늘어나면서 관계가 부서진다. 가난하게 태어난 건 죄가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나의 잘못이다라고 빌 게이츠는 말했다. 내가 청년으로 다시 돌아가 부자가 되려 한다면 1991년 금리 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10%대로 떨어졌다. 한국 예금은 행의 체결 이자율 기록은 연 30%까지 오른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게 1965년입니다. 1971년도에 100만 원을 복리로 저축해서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면 무려 2,600억 원이라고 하네요. 이제는 저축을 통해 부자가 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을 넘어서 손실이 나고 있다. 2% 정도의 물가 상승률과 이자 과세 15.4를 떼고 나면 사실 원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적금도 별반 차이가 없다. 초반 몇 달만 혜택을 주는 식이 대부분 미끼 상품이다. 저축으로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만약 15년 전인 2005년 당시로 돌아가 매달 50만 원어치의 삼성 주식을 샀다면 그러니까 매달 50만 원이요. 총액은 약 5억 원의 가치를 지닌 상태일 것이다. 근데 그 돈을 50만 원씩 저금을 했다면 겨우 1억이 조금 넘는다. 현재 임차료를 내는 사람들의 숨은 가치. 만약 현재 임차료를 건물주에게 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해당 건물을 소유할 능력을 책으로 많이 가진 사람이다. 현재의 건물주도 그 건물에서 스스로 임대료를 만들지 못하니까 그 건물 안에 들어와서 사업을 통해 임차료를 내줄 사람을 구한 것이다. 즉, 만약 여러분이 임차료를 밀리지 않고 낼 사업체를 현재 운영 중이라면 그 빌딩을 소유할 능력도 힘이 있다는 것이다. 조물주의 건물주는 우리랑 다른 사람 같지만 그도 평생 모은 돈과 융자를 받아 겨우 건물을 사서 능력 있는 사업자 덕에 월세로 융자금과 자기 생활을 하는 사람일 뿐이다. 부실한 사업체가 들어와 임차료를 밀리다가 결국 망하고 나가면 건물주도 숨통이 막힐 것이다.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하지만 건물주에는 은행이 있기 때문이다. 빚을 이기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런데 당신은 임차료를 밀리지 않고 잘 내면서 그동안 사업을 운영해왔다. 만약 건물을 소유하게 되면 어느 누구보다도 은행 융자금을 잘 갚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람이다. 임대료를 내는 사람이 건물주라는 말을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절대로 잊으면 않는다. 어느 날 건물주가 되어 있을 것이다. 만약 이를 잊으면 매년 올라간 임대료에 허덕이다 이리저리 매장을 옮기면서 건물주 욕이나 하면서 사는 신세가 될 것이다. 건물 하나만 내 것으로 잘 잡아 융자를 갚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레버리지로 다른 건물들을 살 수 있다. 레버리지란 뜻은 타인의 자본을 지렛대처럼 이용하여 자기 자본의 이익을 높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의 독립기념일은 언제인가? 나에게 6월 27일은 개인 독립기념일이다. 그날이 내 자본, 소득이 근로소득을 넘긴 날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날. 개인 독립기념일로 삼았다. 개인이 독립하려면 내 수입이 나의 노동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오게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내가 벌어들인 모든 근로 수입을 아껴서 이 소득이 자산을 만들게 하는 것이 독립운동의 시작이다. 이제 독립을 이루고 나면 조금 사치해도 좋다. 해마다 이날을 기념해서 가장 좋은 식당을 예약하고 여행을 계획해도 좋다. 나를 위해 꽃다발 하나도 산다. 돈을 다루는 4가지 능력. 모든 사람은 돈에 있어 4가지 능력에 따라 자산이 늘어난다.
돈을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쓰는 능력. 4가지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된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큰 돈은 마땅히 보내야 할 곳에 보낼 수 있어야 된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면 주변에 그를 따라서 돈을 함부로 하고 마땅히 풀어야 할 때 큰 돈을 풀지 않으면 주위의 사람이 떠난다. 단호함과 너그러움이 같이 있어야 한다. 자산이 허물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집을 짓는 데는 3년이 걸려도 허무는 데는 하루면 끝난다. 세상에서 투자가 가장 힘들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가장 나쁜 투자다. 그러니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는 일이다. 검소하되 인색하면 안 된다. 나는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가족이나 주변에게 강요하진 않는다. 반대로 쓸데없이 위세나 허영심 때문에 밥값 내고 다니지 마라. 돈 많으면 밥값은 당연히 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과 어울릴 필요는 없다. 그런 사람에게 듣는 욕은 보약이다. 폼이나 명예는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남의 돈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에게 밥값 몇 번 더 내줘도 되지만 당연시 여기는 사람들까지 챙기면서 내 돈이 나를 욕한다. 돈을 잘 쓰는 능력을 배우려면 욕도 먹을 줄 알아야 된다. 내 돈에게 욕먹는 것보다 낫다. 내 돈이 날 욕하면 떠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곳에 나는 투자 안 한다. 생명이 사라져야 돈을 버는 영역이다. 전쟁에 관련된 회사나 마약 같은 분야, 누군가에게 불행한 일이 생겨야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나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연히 불손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일에는 투자를 안 하신다고 하네요. 내 자산 안에 슬픈 돈이나 불행에 기초한 돈을 함께 넣어 놓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어려서는 황순은의 소나기를 읽고 청순가련은의 소녀가 이상형이었지만 나이가 들어서 보니 청순가련형은 가족이 될 만한 여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밝고 명랑하고 유쾌한 사람과 살아야 행복하다. 보험은 저축이 아니다. 저축성 보험은 가입 후 첫 7년간 보험료에서 보험생계사, 인센티브 등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만 투자되기 때문에 전체 보험료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공시이율과 실제 수익이 차이가 난다. 따라서 원금 기준으로 가입 후 5에서 6년까지는 적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종신보험은 보험사의 가장 큰 효자 상품이다. 보험료가 높아서 5년, 7년 사이에 70%가 해지를 하고 원금을 날린다.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해지하는 사람들 때문에 보험회사가 이익을 낸다고 합니다. 나는 실제로 회사에서 들고 있는 건강보험과 자동차 보험 외에는 아무런 보험이 없다. 주택에 들어놓은 화재보험도 없을 뿐더러 생명보험도 없다. 손실보험이나 여행보험, 치매보험, 암보험도 없다. 나는 한국과 미국에 각각 300만 원 상당의 건강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의료비 지출은 100만 원도 안 된다. 나는 독자들이 보험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다시 생각하고 생기지 않은 여러 두려움에 자신의 경제권을 넘기지 않길 바란다. 스스로 보험회사가 되거나 가족과 형제들끼리 가족보험 통장을 만들어 공동 투자하고 직접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면 시도해보길 권한다. 일부를 여기까지 할게요. 이 책이 좀 내용이 길어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2부로 다시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